자, 방통위 새 위원장. 윤 대통령께서 역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임명했잖아요. 와우. 놀랍지도 않죠. 근데 뭐 이진숙 이제 후보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에 대한 임명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쓰레기차 나가고 나니까 이제 똥차가 온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저는 그 인물평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 사용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송장악이라는 위법한 방통위를 구성해놓고 위법한 행위만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이동관이라는 방통위원장은 3달 만에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진숙은 과연 몇 달을 버틸 것이냐. 근데 방통위원장 임기가 3년 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통위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방송 장악하고 도망가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책임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이 사진을 선임해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전 사장이 선임해놓고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다음 사장은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두드려서 나 뽑아. 그리고 또 도망가. 또 선임해놓고 또 네. 도망가. 네. 이런 게 지금 몇 번째 반복이니까. 이제 3번째로 가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저는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 지금 탄핵으로 책임 물을 길이 많이 없고 이거 형사로 들어가도 상당히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인 겁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방통위원장 제가 면직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결국에 대통령 책임인 거예요. 또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한 사람도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윤석열에 대한 이 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전 그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진숙 기자는 기자가 아니시 지금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인데 예전에 그 종군 기자 시절에 제가 무릎팍도사라는 거 여러분 김미화 편을 한번 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근데 종군 기자 시절에 예전에 종군 취재. 저기 뉴스에 보시면 이분이 항상 종군 기자로서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나가가지고 여기는 총알이 빗발치는 키르기즈스탄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원들 파병돼 있을 때 그때 이분이 그 위성전화 들고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프로그램에 알려주시고 그랬던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이분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쭉 지켜봤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던 그 이진숙 기자가 아니구나. 지금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MB 장악할 때 저희 방송 장악 선두에 섰던 인물 중에 하나였었고, 전 더 놀라운 건 이제 뭐 이건 다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하는 사실들은 다 아는 겁니다만, 저는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임명한 대통령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무슨 뭐 광주 문제에 대해서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라는 것에 자기 페이스북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얘기한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아서 방통위원장을 시켰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인정한다면 제가 국민한테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몇 번을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지르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본과의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하면 방송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광주는 폭도들의 사태들로 전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한일은 이제 동맹이 되는 상황이고,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전 그렇다면 이제는 싸움 방식이 이진숙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싸워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 저는 싸움 자체를 각도를 달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방송 장악 문제 차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폭넓게 싸워야 되고, 또 하나의 대통령 탄핵 사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진숙 씨는 더 악랄하고 더 세게 아마 방통위를 장악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MBC 파업할 때 홍보국장인가 있다가 이제 기자협회에서 아예 제명이 돼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대 보도본부장 임명되다가 또 역시 MBC를 또 넘어가면서 MBC에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노사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MBC 2012년 파업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자기네가 다 본 거예요. 프로그램을 설치한 그때 거예요. 저도 있었고요. 그렇죠, 바로 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손해배상 판결까지 사실은 받았어요. 그때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이건 우리랑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 박사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MBC, KBS를 지칭하면서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얘기를 그 참사 발생 다음 날에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대통령 휘하 그 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했다니까요. 이렇게 사고하니까 이상민을 자르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야당이 그 이태원 참사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진짜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특정 세력의 의도한 어떤 사건으로 사유하는 대통령 아래에 있는 국민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건의 사안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현 체제를 인정하냐 마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 체제를 인정하면 그 아래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고개 숙이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이 체제를 부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일단은 또 뭐 민주당에서 이제 청문회부터 지금 이제 벼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우 하여튼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심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무슨 발악하듯이 온갖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지금 뽀개려고 작심을 한 것처럼 저러고 있는데 이제 결국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그게 저는 이번에 방통위원장 김홍일에 도망가는 거하고 이진숙이 들어오는 이 광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상징기관이고 모든 대한민국 영역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아니 게다가 이진숙 씨가 한 말 중에 정말 황당하게 그 날리면 네, 바이든 날리면. 그걸 얘기하는 게 모두에게 다 황당스러웠는데 K19님 도망간 사람이 선임한 건 무효하는 법 만들어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김홍일 씨가 나가기 전에 28일인가 그때 그 MBC 이렇게 이사진들 지금 다 새로 만들어 놓고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무효이고 이것들 책임 안 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가 생기게끔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국민들이 너 해봐라. 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우리랑 싸우는 거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MBC의 이사진들을 선임하게 이렇게 이제 땅땅땅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전 김홍일 위원장이 그리고 이진숙 씨가 대표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BC가 어쩔 수 없어요. MBC 좀 어쩔 이따가 수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이진숙 씨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 관리를 잘한다. 소통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런 뻔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망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그대로 유효하고 앞으로 이진숙은 더 심하게 할 테니 니네 조심해봐라. 이 얘기가 사실 정 실장이 하고 싶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또 MBC의 사장님 이제 논란 햄시키겠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게 그 올바른 방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MBC의 이사진들 다 교체하고 사장 교체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이진숙 씨가 뽑아라고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게 들어가는 대통령의 거죠. 계속해서. 요즘 그거죠. 계속 2인 체제로 가야 돼. 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2인 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 체제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했으니까 모집할 거고 선임하면 끝나거든. 선임을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만 있게 되면. 진짜 예를 들면. 그래요. 방통위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하는 걸로 바꿔놔야 돼요. 진짜 이거 전부 다. 그렇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마음대로 하잖아. 청문회 같은 경우 아무리 하면 뭐예요. 아까 민주당에서 청문회 이제 벼르고 있다고 했지만 벼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나요? 우리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도 소용이 없는 이 상황 이걸 바꿔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이동관 효과라고 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당시에 똑같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들 학폭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동관 후보자가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꺼내요. 그러면서 또 공산당 논란으로 붙이면서 그때 이제 공산전체주의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처럼 이진숙 후보자도 청문회 무용론이에요. 사실 이렇게 가면. 네. 그래서 완전히 함량미다를 앉혀놓고 어떤 논란이 나오면 또 그 논란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막장 국정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게 저는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열망으로 모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스노우볼처럼 단단하게 뭉쳐져가지고 눈이 그렇잖아요. 뭉칠 때만 힘들지 뭉쳐놓으면은 굴러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수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 위기, 뭐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엄청난 위기를 스스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매를 벌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 YTN도 민영화 시켜버렸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네, 있다가 네. MBC도 팔아먹었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진숙 씨가 옛날에 2012년도에 있었을 때 MBC 민영화에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그것도 우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밀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 들려면 어떻게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히는지 정말 아니 훌륭해요. 국민들은 이게 방통위원장 후보가 이렇게 길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실은 방송에 대해서 잘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완전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사실로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이진숙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요청한 게 뭐냐면은 하루빨리 방통위 5명이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뭐 추천해달라. 아니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최민희 씨가 그렇게 후보로 올라갔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대통령이 계속 아무것도 안 계속 하고 7개월 동안을 그래서 그냥 기부업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후보로만 있다가 안 뽑아서 그런 상황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말을 하려면은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해야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도 모자른데 사과도 없고 이진숙 같은 자가 들어가서 저기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도 없고 야당이 거기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